영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1970년대 서울. 서울엔 31층 빌딩이 있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골에서 상경하는 명자와 경희. 31층? 떨어져 죽기 편리하겠다. 그렇게 서울에 도착한 둘은 한 직업 소개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당시 시골 처녀들은 큰 돈을 벌기 위해 대부분 유흥업에 종사하게 되고, 인류 빠다. 하루에 10,000원 올리는 애가 있다. 어때? 내가 가겠어요. 경희 또한 비슷한 선택을 하려는 듯 보입니다. 경희야, 돈 많이 벌어. 잊지 마, 31층 빌딩이 우리의 암호야. 그렇게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는 둘. 어서 오십시오. 연락은 받았지만 요새 식모들이 오래 있게 돼야죠. 양계장을 운영하는 정숙은 식모를 구하는 중인데요. 계란은 흔해 빠져요. 어머, 닭 시즌까지 하랍신다. 바로 그때 닭 길러봤어요. 경희와 달리 가정부의 길을 선택한 명자. 들어와. 그렇게 그녀는 좋은 곳에 시집 보내주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남편인 동식은 작곡가 일을 하고 있었고, 가수 지망생들이 곡을 받기 위해 찾아오게 됐죠. 이번에 새 곡을 썼는데 이것도 자신이 있어. 적어도 50만 원은 든다. 하지만 그의 작곡으로는 수입이 많지 않은 듯 보입니다. 얘기 있겠어? 선생님, 비용은 제가 내겠어요. 곡이나 보여주세요. 한편 집안일이 서툰 명자는 계속해서 실수를 하게 되고, 아빠 옷은 세탁소에 갖다 주는 것인데 이건 내가 빠르렴. 도대체 뭘 먹고 다니기에 이렇게 흘리고 다닌다. 빨래부터 하게 되는 명자. 그날 밤 이 술 참 비싸요. 쌀 한 말 값이에요. 제가 내일 찬밥 찌꺼기로 동동주 만들어 드릴 테니까 잡숴보세요. 괜찮아. 아직 모든 게 서툴지만 열심히 하는 그녀를 정숙은 마음에 들어하죠. 여보. 곧이어 부부는 술을 마시며 오랜만에 회포를 풀게 되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호기심 어린 명자는 그 모습을 훔쳐보고 충격을 받아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보니 애 아버지 말이야. 내가 없는 동안 반드시 여가수들이 유혹하려 든다. 한편 임신 중인 사모님은 잠시 친정에 다녀올 일이 생기는데요. 자, 먹고 기어내라.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애 낳기 전에 친정 한번 가는 것이 이렇게 소란이네요. 며칠 있다 오지 그래. 그렇게 명자에게 단단히 일러두고 집을 비우게 되는 정숙. 잘들 있어요. 사모님 다녀오세요. 다녀와라. 그리고 그날 밤 방에 책을 읽고 갔어요. 목욕 갔다 생각이 났어. 선생님 계시죠? 정숙의 예상대로 해옥이 집으로 찾아오게 되고, 선생님, 바람 피우신 일 있으세요? 돌아가. 평소 선생님을 연모해오던 그녀는 본격적으로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죠. 저 작곡 살 돈 없어요. 어느 회사 사장이 호텔에 오면 50만 원 준다고 해서 갔으나 차마 못 들어가겠어요. 차라리 선생님이... 하지만 동식은 자신과 가족의 명예를 위해 술만 들이키는 듯 보입니다. 바로 그때 명자가 들어와 해옥을 나무라는데요. 어쩜 처자가 있는 남자를 탐낼까? 에이씨, 나가요. 날 죽이기 전에는 안 돼. 아주머니 명령이야. 나가. 폭우가 내리는 집 밖으로 그녀를 쫓아내는 명자. 잠시 후 술에 취한 동식이 깨어나게 되고, 해옥이 가면 안 돼. 사장을 만나면 안 된단 말이야. 명자를 해옥으로 착각한 그는 거칠게 달려들자 결국 그녀는 동식에 의해 순결을 잃게 됩니다. 얼마 뒤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온 정숙. 당신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내 날 믿어주고 날 구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겠지. 네. 명자에게 몫을 짓을 그는 죄책감에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하고, 강도질을 한데도, 네. 살인을 했대도, 물론이죠. 간통을 해서 어린애를 베게 한다면
그건 안 돼요. 사실이군요. 항상 우려하던 일이 벌어진 것에 남편을 다그치는데요.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즐거웠던 거예요. 누구예요? 당신에게 부탁을 받았다면서 명자가 결사적으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 하지만 명자를 건드렸다는 사실에 몹시 분노하는 그녀. 돌아와! 명자야, 애 아버지한테 들었다. 내가 태중에 있다는 걸. 결국 동식의 잘못을 사과하기 위해 정숙은 직접 나서게 되고 해역을 막으려다가 희생된 것도 들었다. 난 널 좋은 데 시집 보내겠다고 너희 어머니한테 편지까지 썼는데 큰 죄를 졌어. 정말 죄송해요, 아주머니. 저 아주머니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명자는 죄책감을 느끼며 사모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정하죠. 해버리겠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는 날 겁에 질린 명자는 도망치려 하는데요. 하지만 동식과 정숙은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그녀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얼마 뒤 정숙은 셋째를 낳게 되고 여자라는 애 낳을 땐 이번엔 꼭 죽었구나 하고 생각해요. 낳고 나면 어쩌면 그렇게 잊어버릴 수 있는지 희한하죠? 예쁜 아이를 보며 행복해하는 부부. 하여간 당신은 복을 타고 났어. 남은 문제는 하나뿐. 자녀를 어떻게 우리 집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내보내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은 명자를 내쫓을 생각뿐인데요. 날 굶겨준 그 쌤이에요. 사흘 동안 물 하나 안 줬어요. 정말 안 갖다 줬어요. 몸이 성취하는 그녀를 동식은 방치한 듯 보입니다. 사람이 굶어서야 살 수 있니? 여보, 당신도 너무 했구려. 아이를 바라보는 명자의 눈빛이 이상하죠? 무척 귀여우시겠어요. 내 애도 귀여웠을까요? 쓸데없는 생각. 그녀의 발언에 당황해하는 둘. 내 애는 이거도 자기 애만 귀엽단 말이군요. 내 몸은 장난감처럼 뭘 해도 좋나요? 자신의 아기를 잃은 명자는 결국 폭주하게 되고 하는 놈 이상해, 여보. 아니 절 과연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1971년 개봉한 이 영화는 도시로 상경한 시골 처녀 명자가 가정부로 취업 후 집주인 남편에게 순결을 이루며 겪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가 무너지고 그녀에게 남은 건 분노와 욕망뿐. 이로 인해 명자는 결국 폭주하게 됩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에 빛나는 윤여정의 영화 데뷔작으로 대종상과 청룡영화상을 수상하며 연기력을 인정받은 작품이기도 한데요. 가부장적인 사회에 도입된 산업적 근대화의 충돌과 갈등을 잘 표현해낸 작품이며 순박한 시골 소녀가 욕망의 화신이 되어가는 과정은 우리에게 섬뜩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까지 명자의 사랑과 강한 욕망이 불러온 반전 서스펜스를 잘 감상하실 수 있는 영화 환여였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